그러면 이제 군자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 군자 회덕 소인 회토 군자 회형 소인 회해 이렇게 되죠. 자, 군자와 이제 소인을 대입을 직접적으로 시켰습니다. 군자의 모습은 이제 덕을 생각. 군자는 먼저 덕을 생각합니다. 자, 군자는 먼저 덕을 생각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이 어진 사람인가, 그죠? 저 사람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 바른 사람인가, 그런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소인은 뭐부터 생각해요? 저 사람은 돈이 많은가, 돈이 적은가, 돈 많으면 내가 좀 붙어야지. 이 돈이 없으면, 이거 뭐 내한테 소용이 별로 없네. 예전에 이제 우리 아이를 이제 키울 때 초등학교, 음, 어, 그때 이제 집사람, 애들이죠. 애들 이렇게, 무리 이렇게, 그룹 이렇게 되면, 그 아주머니들 쭉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애를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노는 그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이제, 돈이 많은 집에 아이가 있으니까, 그 아이하고, 자기의 애하고 연결을 시켜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더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부잣집 그 아주머니와 이 아주머니가 음, 서로 이렇게 아이를 통해서 어,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첫 대면을 할 때, 그죠? 그 사람을 대면할 때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군자가 되겠죠. 예, 군자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야, 옷도 반듯하게 입고 차도 멋진 차를 타고 다니고 이 돈이 많은 것 같은 그래서 내게 소용이 되겠다. 사귀어 봐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 뒤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죠? 이 공자의 말씀입니다. 공자의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면할 때 이런 부분들을 대면을 한다. 또 거꾸로 이제 거꾸로가 아니라 또 다른 얘기예요. 요게 또 다른 얘기가 아니라 또 예를 든다면 혼자는 뭡니까? 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좀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죠? 어질게 생활해야 되겠고, 뭐 이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위는 뭡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땅을 많이 사야 되겠다. 집을 멋진 곳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공자의 생각으로. 그래서 물론 이 그 회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제 제약 아니라 이제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공자 학단을 이렇게 이 돈을 벌어서 공자의 제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잖아요. 이제 그 여건 속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뭐 어려움은 있었겠죠. 그죠? 어, 이 공자의 제자들이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은 결국 돈이에요.
결국 돈이거든요. 이 돈이 없었으면 과연 공자의 제자들이 그만큼 이제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만 할 수 있었을까? 그죠? 이제 그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공부하는 선비들이 이제 스스로 뭐 이제 논밭도 갈고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뭐 그거는 그거라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돈이 있어야 먹을 게 있어야 공부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영 같은 경우에는 굶주려도 3개월이 지나도 그 공부를 놓치지 않았다. 배가 아무리 고파도 공부는 제일 행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현이 공자의 제1제자죠. 돈은 있고 없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싶은가, 여기에 더 이제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안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단한 되는 것입니다. 안현의 목표가 뭐였냐면 수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요? 이 순임금 이야기했잖아요. 묘순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대단한 성인 군자이신 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이들도 인간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성군이었고 성인이었고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다면 이 사람도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면 나도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요임금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있다? 그죠? 있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임금이 성군이 되었듯이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순임금이 성인이듯이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 왜? 순임금도 사람인데 성인이 되어. 나도 사람이니 노력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그 목표예요. 그래서 회덕이에요. 군자는 회덕, 소인은 회덕.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는 하나의 어떤 잣대가 되고 돈이 있어야죠. 그러나 맨 먼저 한 사람을 봐서 그 사람을 평하고 그 사람과 친구 되고자 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이 돈이 많냐를 먼저 생각하는 것하고 저 사람이 참 어질구나 친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출발점이 뭐냐에 따라서 소인과 군자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 군자 회덕의 경우에 목표로 본다면 뭐예요? 회덕의 목표는 인이 될 수가 있고요. 어질인자 대표적으로 인의 예지라고 하는 어질인자가 될 수 있고요. 해토의 목표는 뭡니까? 리라는 거죠. 리. 자, 리. 이 리라고 하는 게 이익이 되냐?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짐에 대한 부분, 그걸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먼저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요런 군자는 인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소인은 리, 그죠? 이롬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익이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취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뭡니까? 버리죠.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취하고 버린 취사의 선택에서 소인은 이로움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우면 취하고 이롭지 않으면 버리는 이제 그 사람의 덕성과 덕망과 뭐 이런 인격과 이런 것은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없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군자는 형벌을 생각하는 거예요. 군자는 형벌을 생각하는데 소인은 특혜를 생각하는 거죠. 군자가 형벌을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뭡니까? 벌을 받아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 이 과라고 하는 어떤 부분, 이 부분은 누구나 다가 우리가 이제 에, 저지를 수 있는 거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허물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허물 과자. 허물과 이렇게 하면 허물과의 또 다른 모습이 뭡니까? 과정. 이렇게 해서 진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과는 잘못이라고 하는 허물과 진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을 지나가면서 살아가면서 결국 허물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제 어, 오늘 제가 이제 학교에 와 있는데 학교 오면서 가만히 생각 오늘은 신호를 어기지 않았다. 그죠? 신호등을 우리는 가끔씩 어기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오면서. 근데 마음을 놓아버리면 허물을 많이 저지르게 되고, 마음을 딱 다잡으면 허물을 적게 하겠죠. 예, 아무튼, 지나는 것이 허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 지나는 것이 허물이다. 예전에 쓴 글 중에 하나가 보면, 어, 여기 있네. 예. 여기 언제입니까? 2008년도, 2008년도 글입니다. 한자는 참으로 재미있는 글자다. 글자를 만들 때 자연의 모습을 형상하려는 데서 글자가 만들어졌으니 그럴 법하지만 더 재미있는 것은 항상 한 낱말이 두세 개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한자의 특징은 한자를 익히는 이에게 상당한 재미를 안겨주는 동시에 무한한 인내를 요구한다. 엄청나요. 이 한자는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강이라고 지경 강자예요. 강이라는 글자를 보자. 이 글자는 땅의 경계를 뜻하는 지경강이다. 밭을 사이에 두고 구역을 그어 놓았으니 자, 요거예요. 자, 요거 있죠. 자, 요렇게 그어져 있죠. 여기 하나, 둘, 세 개 그어져 있고 요 여기 이제 밭이에요. 밭이고 또 요 밭이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밭이죠. 그러니까 밭과 밭 사이에 이렇게 줄 끊음, 이 경계예요, 경계. 이게 지경, 경계. 이게 강입니다. 자, 요게 이제 밭을 사이에 두고 구역을 그어 놓았으니 이를테면 경기 정리가 된 밭이다. 이 강자에 흙토부수를 붙여보자. 자, 여기서 흙토부츠 딱 붙여보면 흙이니까 역시 땅이니까 지경강이 됩니다. 이번에는 풀초 여기 위에 풀초를 붙이면 요거는 생강강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자의 형태를 쫓아가다 보면 그 익히는 재미에 날이 갈 줄을 모른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의미 있는 측면에서 한자에 접근해 보자. 과거에 쓰인 진할 과자다. 이 진할 과자는 진하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넘다, 지나치다, 두루두루 미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쯤 해서 말면 될 텐데 허물, 잘못, 죄라고 하는 과오 이런 의미까지를 담고 있다. 참 이상한 일이다. 왜? 지나다가 허물이라는 뜻이 되었을까? 과라는 글자는 부정직한 우리의 일면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죠?
좋은 일보다 재미있는 일, 바른 일보다 더 쉬운 일을 더 좋아하는 우리. 오죽하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말로서 우리의 욕심이 끝없음을 말할까. 이와 같은 바람들로 인해서 욕심, 욕망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욕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심이 들어가면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욕심이에요. 마음심이 없으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 그 욕망 바라는 거죠. 바라는 바람 속에는 가치 있는 바람이 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바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심이 있을 때는 이제 마음으로부터 이제 원하는 게 되니까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 쓰이고요. 요 마음심이 없으면, 가치, 진리에 대한 추구, 이런 것으로 긍정적인 욕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바람들로 인해서 사실 하루하루 사는 동안 허물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왜 내가 욕을, 이 욕자를 쓰지 않고, 자, 이 욕자를 쓰지 않고, 어, 이 욕자를 쓰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겠죠. 자, 요 욕은, 긍정적인 욕망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부정적인 욕망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망,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욕망,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욕과 요 욕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바라다라고 하는 것 속에 요 욕을, 마음심이 있는 욕을 이렇게 넣은 것은 바로 그 이유다는 겁니다. 사실 하루하루 사는 등 허물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나 절묘한가? 인간의 삶의 부조리 형태를 과라고 하는 한 단어로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논어에서도 허물을 고치지 않는 그것이 허물이다. 고하고 허물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허물이 승과 허물은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서산대사 휴정은 답설, 눈을 밟으며 답설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답설야중거 불수호 난행. 이래서 답설야중거입니다. 답설, 눈을 밟고 가는데 야중, 밤중에 가는 거예요. 밤중에. 밤중에 눈밭을 갈 때는 불수, 모름지기 뭐뭐 하지 말아라. 모름지기 뭐뭐 하지 말아라. 예, 호난 이러면 이리저리 어지러이 가지를 말아라. 눈이 내리면 어떻습니까? 하얗게 이렇게 눈이 내렸잖아요. 이제 하얗게 내린 눈 속에서, 그죠? 하얗게 내린 눈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만약에 이제 눈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밟고 가게 되면 이 발자국이 남죠. 이렇게 발자국이 남잖아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사람이 이 발자국 이렇게 따라가면 쉽게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장난치듯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뭐 아무렇게나 막 가요. 이렇게 가게 되면 뒤따라오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지러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서산대사 휴정이 이제 쓴 답설이라고 하는 시에서 바로 이렇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금일 아행적, 오늘 나의 행적입니다. 금일, 오늘 나의 이 행적이 모름지기 후인이 따라오는 사람,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뭡니까?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은 결국 이제 뒷사람의 어떤 모범이 되는 것이죠. 뒷사람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저 사람도 저래 했는데 저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어른인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나도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 중요한 것이고, 선학자, 먼저 배운 사람, 선행자, 먼저 가는 사람, 그죠? 선각자, 먼저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서산대사 휴정의 경우에는 앞서가는 사람들이 잘 가요. 잘 가야 됩니다. 또 김영옥 선생의 최근의 어떤 모습들은 참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행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물론 뭐 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겠지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그 학자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하고요. 자, 여기 보면 아무도 보지 않으면 아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이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뒤따라오는 이에게서는 어쩌면 어두운 밤길에 생명을 의지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때가 8년이니까, 그죠? 불교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서산대성이 이 시를 인용하면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귀감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다. 지금껏 우리의 현대 정치사에서 귀감이 될 만한 지도자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가 뱉은 이 말씀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간절히 빌어본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적으로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진알과자의 의미입니다. 이 진알과자 참, 이 진알과자요. 그죠? 진알과자가 허물과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험을 줄이기 위해서. 왜? 누구나 다가 허물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혼자도 예외 없이, 혼자도 예외 없이 허물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공자도 뭡니까? 아, 내 잘못이로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잖아요. 예? 시인했잖아요. 내가 좌우에게서, 내가 제아에게서 사람을 잘못 보는, 사람 보는 법을 잃었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실수다. 이런 어떤 허물이 누구나 다에게 있어요. 누구나 다에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 허물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들은 최소한, 어, 최소한, 예, 우리들은 허물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허물을 줄이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귀한 것이고, 그 부분이, 어,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자꾸 이런 이야기 하기는 하지 맙시다. 예.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여기. 자, 요거 또 한번 올려볼게요. 자, 여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들의 어떤 잘, 잘못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만요. 이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중에도, 음,
이게 왜 이렇지? 자, 이 김기덕 감독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입니다. 여기 보면 자, 자,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김기덕 감독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죠. 우리들 삶에서 이제 뭐 태어남과 죽음, 생로병사와 같은 것이죠. 생로병사,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거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이 김기덕 감독이 출연을 해요. 스스로 출연을 해서 이 산을 올라가잖아요. 이 산을 올라갈 때 바로 이 돌을 가지고 가고 앞에 불상을 안고 가요. 왜 그럴까요? 왜 돌을 가지고 가고 불상을 안고 갈까요? 이 올라가다가 이 불상을 놓쳐요. 놓치면 다시 내려가서 불상을 안고 다시 올라옵니다. 왜 이 돌을 지니고 올라가도록 이 연출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이제 김기덕 감독이 우리에게, 우리에게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굴레를 타고 태어난 우리들이 생시고요 사말락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도 우리는 고해의 바다에 내던져진 것이다. 는 거죠. 삶 자체가 이제 우리 삶은 그 자체가 이 돌을 짊어매고 늘 돌을 지니고 다니는 거. 어깨에 들러매고 있기도 하고 우리 두 어깨에 돌을 짊어매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삶 자체가 만만하지 않잖아요. 넉넉하지 않잖아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굉장히 편하게 쉽게 생각을 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은데 삶은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죠? 저도 뭐 공부한답시고 이제 이 오랜 30, 공부만 한 30년 했죠. 뭐 대학을 다 제쳐놓고 나도 거의 뭐 38, 3학번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넉넉지가 않아요. 이제 여전히 그 녹록지 않으면 여전하거든요. 지금도 녹록지 않은 시간들로서 계속 이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요거예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가치예요. 내 삶의 목표인 거죠. 이거는 스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삶의 목표죠.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스님이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불도를 이루고, 그죠? 어, 고타마 시타르타가 지녔던 어떤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삶의 진정성을 나는,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 하더라도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상, 목표는 놓치지 않아야 되죠. 때로는 설사 이걸 놓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설사 놓칠 수도 있어요. 놓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힘들어서 놓칠 수도 있고, 잠깐 놓아두고 싶어서 놓을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가는 거죠. 다시 가서 이것을 쭉
놓고 가는 겁니다. 여기, 자, 여기 보면, 이거 보세요. 이건 놓쳐버리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힘에 겨워서 놓쳤잖아요. 놓쳤는데 다시 내려가요. 다시 내려가서 이 부상을 안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런 어떤 모습들요. 우리들 삶에 있어서 무엇을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 우리들 삶과 우리 삶 속에서 저질러지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허물이라고 말할 때, 이 허물은 우리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허물을 얼마나 줄여나가느냐. 그죠? 허물을 얼마나 줄여나가느냐가 우리들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회덕은 자기 고유의 본성을 보존한 회토, 안락함, 회형, 법을 두려워함, 회해는 이익을 탐함,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소인은 회해예요. 잘못은 저질러 놓고요. 이제 군자는 달게 받아야지. 내가 잘못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인은 뭡니까? 나는 봐주세요. 나는 봐주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봐주세요. 이거예요. 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만은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군자 소인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윤돈이라고 하는 분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군자가 되고 안위를 탐하고 이 속에 골몰하기 때문에 소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자, 요 부분에 대한 주석, 논어 주석에 윤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제 군자가 되고 안위를 탐하고 이 속에 골몰하기 때문에 이제 소인이 된다라고 하는 윤돈의 글입니다. 개강자, 정어, 공자왈, 여살무도, 이치유도, 하여, 그죠? 하여. 공자대왈 자위정에 언용살이니까. 자역선이 민선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강자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물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 말하기를 무도요 nom자자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도가 없는 자를 죽여서 도가 있는 도가 있는 것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그죠? 뭐뭐 한다면 하여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떻습니까? 자, 무도한 자를 죽여가지고, 그죠? 무도한 자를 죽이고, 그죠? 도가 없는 자를 죽이고, 도가 있는 자를 이렇게 끌어가는 거죠. 도 있는 자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도한 자는 다 감옥으로 넣어버리고, 도가 있는 놈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만 데리고 나아가는 거죠. 그 사람들을 나아가게 이렇게 한다면, 하여,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죠.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그겁니다. 우리가 형벌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형벌의 잣대 속에서
끌어나가는 것.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들이 고민을 하는 것은 뭡니까? 고민은 뭐냐면, 이야, 요 일들이 어째서 이렇게 일어났을까? 그죠?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힘드는 것이죠. 어, 법대로 뭐 처리를 한다면 뭐, 딱 잣대 대어가지고 그대로 갚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요거는 요럴 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수많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 사람들을 구제해서 함께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개강자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무도한 자는 죽여버리고 도가 있는 놈만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대답해서 말하기를 그대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정치, 정치라고 하는 거죠. 정치를 함에 있어서 어찌해서 살인을 사용하는가? 살자를 쓰느냐? 죽인다라고 하느냐? 이 이야기죠. 자, 여기 보면 정치라고 하는 정자는요, 발을 정자에 요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자, 가시 달린, 나무예요. 가시 달린 나무를, 오른손 우자입니다. 자, 오른손에 나무 들고, 가시 달린 나무예요. 이 때리면 따끔따끔 아프죠. 그래서 이 나무 채찍을 들고, 백성들을 바른 곳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예, 바른 곳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요게 바로, 정자예요. 바른 곳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요거는 칠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른 곳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회초리 들고 치면서, 어, 살을 사용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대가 선하고자 한다면, 이 욕자 나왔잖아요. 그대가 선하고자 한다면, 백성들은 선할 것이다. 백성들은 선으로 갈 거다. 여기 지자가 있다고 보면 돼요. 선을 행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대가 선하고자 한다면 백성들은 선할 거야. 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을 쓰지 말라는 법률을 엄격하게 하고, 그죠? 법률의 잣대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은 가장 하수가 취하는 것이다. 가장 하수가 취하는 거고. 군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냐면 이거예요. 군자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소인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초상지풍이면 필언이니라. 그래서 소인의 덕은 풀과 같고, 자, 이제 소인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은 것이다는 거죠. 이 풀이 이렇게, 이건 소인이에요. 소인입니다. 소인이면 바람이 샤 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싹 이렇게 눕게 되겠죠. 그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혼자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니까, 풀 위에 바람이 불게 되면 반드시 뭡니까? 쓰러지게 된다. 반드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이 선한 바람을 쫙 일으켜서 군자가 선한 바람을 일으켜서 나라를 쫙 다스려 나가면 뭡니까? 백성들은 모두 뭐가 된다고요?
선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살인, 죽임을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죽임을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 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살인의 주장이 어찌 이 사람이 할 말인가? 자신의 행실로서 가르치면 추종하지만 말로 가르치면 쟁송하거늘 하물며 살인이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소송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도 소송, 저기도 소송. 자,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이 바로 지도자의 몫이라는 거죠. 지도자의 몫이. 지도자가 어떤, 바람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사회 전체가 어떤, 그 흐름으로 가느냐, 이거입니다. 예, 그래서, 군자지덕은 풍이에요. 바람이에요. 군자지덕은 바람이다. 그래서 선풍을 일으키면, 나라는 잘 일으켜져 갈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